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저번에 배운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편에서 합성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는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잘 배우신다면, 논리적으로 따라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합성,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것 합성함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두 가지 함수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함수 f를 통해서 x가 y로 대응하는 함수 있고 g는 y에서 z로 대응하는 함수일 때, 자, 누가 썼어요? x가 쏘고 y가 맞는데 이 y는 다르게 쓰면 어떻게 써요? y는 fx다. 자, x가 쏴서 누가 맞았다? y가 맞았다. 얘가 쏜 놈, 얘가 맞은 놈. y는 뭐다? fx다. 그럴 때 이 y가 g라는 함수에서 정의역이 돼서, 새로운 정의역이 돼서 얘가 y가 다시 g를 쏘게 됩니다. 그럼 g는 g라는 함수를 통해서 y가 쐈죠? 그리고 g가 z가 맞았어요. 이럴 때 gy가 되죠. gy는 저기 y가 뭐라고 했어요? fx니까 gfx가 되는 거죠. 이렇게 x가 y를 쏘고 y가 z를 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느냐? 그쵸?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 그림대로 하면 이 합성함수는 도트라는 것을 dot을 이용해서 이걸 만드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얘는 단 그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거와 다르게 먼저 나중에 쏜 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쏜 함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쓴 함수를 나중에 쓰는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g.f는 gfx다 라고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새로운 함수는 결국 g.f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합성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x에서 z로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x에서 이 y는 빼버리고 z로 대응하는 함수일 때 g.f, 그럴 때 얘가 나중에 합성된 함수고, 먼저 쏜 함수는 f, 먼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순서가 뭐 하고 있다? 뒤바뀌어 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합성함수로 씁니다. 요 그림에서는 어렵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쓸 때 나중에 쏜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먼저 쏜 걸 뒤에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보세요. 얘가 누가 썼어요? x가 쏴서 z가 맞는데, 여기서 쭉 연결하면 x가 쏴서 z를 쏘잖아요? x가 쏴서 z를 썼는데 이 z라는 놈은 얘는 뭐다? gfx가 되는 거죠. g는 gf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런 결과가 됐을 때 이 not의 의미는 바로 뭐다? 막바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순서를 바꿔서 쓰는 이유는 이 not이 바로 가로로 바뀌기 위해서. 만약 연산하는 과정에서 얘네 순서를 바꾼다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서 이 not이 바로 뭐로 바뀐다? 가로로 바뀌도록 연산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자, 다시 한번. 합성함수에서 주의할 점은, x가 y를 쏘고 y가 z를 쏠 때 나중 함수를 먼저 쓰고 처음 함수를 나중에 쓴다. 순서를 바꿔 쓰고, 그리고 그 대신 여기서 쓸 때만 순서를 바꿔 쓰고, 이 dot은 어떻게 쓴다? dot은 계산할 때는 그냥 막바로 뭐로만 바꾸면 된다? 가로로만 바꾸면 된다. 그쵸? x가 쏘고 x가 쏜 놈은 g 가로 fx가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자, 합성함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함수는 이 함수일 때 이런 두 개의 합성함수죠. 이것도 어떻게 쓰셔야 돼요? 얘가 나중에 맞았잖아요? 그러면 G 도트 F 합성을 할 때 나중에 합성한 함수를 먼저 쓰고 처음 하는 함수를 나중에 쓴다. 순서를 바꿔 쓴다. 자, 이랬을 때 G 도트 F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G F1 가로 자리 도트 자리를 가로로 바꿔라. 그러면 F1은 F1 값 어디예요? X에서 F라는 함수에서 1이 쏜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누굴 쏴요? 9를 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G 도트 F2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G 가로 열고 F2. F2가 얼마예요? F2는 2가 쏜 놈이 누가 맞았어요? 마이너스 2가 맞았네요. G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누굴 쏴요? 6을 쏘죠. 이렇게.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자, 합성함수는 이렇다. 보이는, 만약에 이렇게 그림으로 도해된 합성함수가 보인다면 쓸 때는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쓴다. 먼저 쏜 함수가 아니라 나중에 쏜 함수를 나중에 먼저 쓰고 먼저 쏜 함수를 뒤에 쏜다. 요게 바로 합성함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걸로 문제로 좀 연습을 해보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시 가로로 바뀐다. 그냥 만약에 이렇게 순서가 보인다면 도트를 뭐로? 가로로 바꾼다. not 이꼬로 뭐다? 가로다. 사실을 까먹지 마세요. 닷은 뭐다? 가로다. 닷자리는 가로로 바꿔라. 가로를 안 치시면 난리가 납니다. 그건 그렇고요. 자, 문제를 좀 보시면요. fx는 x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gx는 2x-1일 때 함성을 g 도트 f랑 f 도트 g랑 해봅시다. g 도트 g랑 f 도트 g. 그럼 뭐야? 얘는 g 가로 열고 fx. 얘는 뭐야? f 가로 열고 gx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fx가 뭐야? fx는 x 더하기 2. 맞아요? 그럼 뭐야? gx 더하기 2. 자, x 더하기 x가 쏘면 여기 x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x 자리에 x 쏘는 놈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x 더하기 2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x 더하기 2라면 여기서 쏘는 놈은 요 x 요 한 자리잖아요. 쏘는 놈이 x 더하기 2로 바뀐다는 거죠. 뭐라고요? 예, 누가 쏴요? x가 쏴요. x가 쏠 때 요 x는 쏘는 놈은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2 곱하기 쏘는 놈 마이너스 1. 얘는 다시 쓰면 뭐라고요? 2 곱하기 쏘는 놈 마이너스 1. 근데 쏘는 놈이 뭐가 됐다? x 더하기 2가 됐다. 물론 다른 데서 뭐 좀 더 쉽게 푼다면 x 더하기를 치환해서 푸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치환까지 하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서 그냥 한 번에 가봅시다. 자, 이걸 다시 풀 때 뭐라고? 2 곱하기 쏘는 놈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쏘는 놈이 x 더하기 2가 됐으니까 2. 근데 쏘는 놈 할 때 반드시 뭘 써라? 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치고 들어가시면 되죠. x 더하기 2 마이너스 1. 2 쏘는 놈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뭐다? 2x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2x 더하기 3.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얘는 f gx는 2x 마이너스 1. 쏘는 놈이 뭐로 바뀌었어요? 2x 마이너스 1. 얘는 뭐다? 쏘는 놈 더하기 2. 그럼 쏘는 놈에다가 2x-1에다가 곱하는 거 없이 바로 더하기 2. 2x 더하기 1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났어요. 합성을 할 때 g 도트 f랑 f 도트 g는 값이 어떻다? 다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 덧셈하고 곱셈에서 뭘 배웠어요? 교환 법칙을 배웠어요. 무슨 법칙을 배웠다? 교환 법칙.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성립한다. 이게 교환법칙이죠? 이 교환법칙이 성립했었어요. 더하기에서는. 그 다음에 곱하기에서도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다. 교환법칙이 성립했어요. 근데 이 합성함수에서는 F.G는 얘를 합성함수를 반해서 이 합성함수를 기준으로 앞뒤를 순서를 바꾸면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법칙 성립 안 함.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한 가지 예로 틀리다는 걸 보였잖아요. 자, 수학에서 증명할 때 반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예? 반예. 이것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 한 가지의 예만 있어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보일 때 성립하는 건 논리적으로 다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 하나의 예만 있어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림을 통해서 이건 뭐 증명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여기서는 요걸 가지고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한다. 얘가 바로 반예다. 이렇게 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다? 합성함수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성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덧셈, 뺄셈, 덧셈과 곱셈이 쉬운 이유는 교환법칙 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합성함수가 첫 번째 무슨 법칙은 성립하지 않았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적용할 때 자, 가운데가 가로 쏘는 놈이 복잡해지면 그것을 쏘는 놈으로 읽어서 그 자리에다가 X자리에다가 가로치고 쏘는 놈으로 대입하시면 된다는 것. 풀이 방법 보여드렸죠? 그 방법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래요.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여러 차례 연습하다 보면 쉬워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무슨 법칙은 성립하지 않았다? 교환법칙 성립 안 함. 굉장히 중요하다. F.G는 G.F다. 그쵸? 그 다음에 합성함수. 자, 이번에는 결합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합법칙은 F. 연산이 몇 번 일어날 때? 어떤 연산이든 두 번 일어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할 때 덧셈이 두 번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앞에 걸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동일하다. 곱하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에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앞에 걸 먼저 곱하든 뒤에 걸 먼저 곱하든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합성함수에서도 연산이 3개 될 때 합성을 두 번 할 때 앞에 걸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얘 보실까? H.G는 HGX 쏘는 놈. 여기에 쏘는 놈이 G를 통해 쏘는 놈이 H로 그 맞은 놈이 쏘는 놈. G를 통해서 쏜 놈이 맞은 놈이 HX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얘는 H.G라는 합성함수 속으로 fx가 쏘게 됩니다. 맞죠? fx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놈이 된다? 쏘는 놈이 된다. 얘가 무슨 놈이 된다? 쏘는 놈이. 그래서 이 쏘는 놈을 m이라고 하면 gm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가 m이 되는 거다. 얘가 뭐다? 쏘는 놈 m이 된다. 따라서 m인데 m자리에다가 뭘 써야 된다? 쏘는 놈인 fx를 집어넣으면 된다. 맞아요? 나중에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꼴이 나온다. 여기서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쏜 놈이
얘 G라는 송에서 G 쏘는 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되고 그 다음 얘를 H에다가 하는 건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H, G 쏘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그래서 요 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쏘는 놈이 누구였다? fx였다. 그래서 쏘는 놈 자리에 바로 fx를 집어넣으면 된다. 요건 좀 더 생각하기가 쉬워요. 얘가 좀 어려웠어요. 먼저 앞에 거 합성 두 개를 먼저 하는 거. 뒤는 먼저 G.F는 뭐예요? F를 먼저 쏘죠. X, Y에서. X에서, F에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F를 통해서 먼저 쏘니까 F, G, FX가 되는 거죠. X를 통해서 얘가, Y가 맞고, 이 Y가 또 이렇게 쏘게 되는 건데, 여기서 GFX잖아요. 요것이 H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 전체가 쏘는 놈이 되는 거죠. H를 통해서 쏘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 도트도 가로로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거다? H, G, F, X라는 형태가 동일해진다. 이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뭐 당연한 건데 또 말로 풀면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대충 그렇겠구나. 얘는 쏘는 놈이 fx가 됐어. 그래서 요 자리에 fx가 들어갔어. 얘는 이 전체가 gfx가 전체가 쏘는 놈이니까 h 안에 gfx가 들어갔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 보다시피 어느 걸 먼저 쏘느냐에서 연상 과정이 복잡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럴 때는 결합 법칙을 본격적으로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걸 먼저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복잡한 논리적 설명을 한번 숫자를 가지고 어떤 식을 가지고 결합 법칙도 설명하면 성립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뭐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다. 앞에 걸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동일하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fx가 x 더하기 1, gx가 x의 제곱, hx가 3x일 때, 그쵸? h.g.f의 이거일 때와 h.g.f일 때 얘를 먼저 봅시다. 자, 먼저 h.g를 먼저 해놓으세요. 얘는 hgx가 되는 거죠. 그럼 gx가 뭐예요? x의 제곱. 여기서 g가 이렇게 되고 가로로 치시면 되죠. 쏘는 놈. gx가 x의 제곱이에요. h x의 제곱. 그럼 뭐라 그랬어요? 얘가 쏘는 놈인데 쏘는 놈 자리에 뭘 써라? x의 제곱을 써라. 그럼 3 가로 열고 x의 제곱. 따라서 3x의 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h.g가 3x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h.g에다가 fx를 합성해 보시면 fx는 x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h.gx는 뭐다? 3x의 제곱이에요. 쏘는 놈이 x일 때 3x 제곱이 나온다면 이게 뭐야? 쏘는 놈이 x 더하기 1로 바뀐다면 요 자리가 x 더하기 1로 바뀐다. 쏘는 놈을 제곱해서 3배인데 3의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계산해 놨고요. 앞에 걸 2개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게 쉽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뒤에다가 먼저 하세요. 합성함수는 앞에 걸 먼저 하는 것보단 뒤에 걸 먼저 하는 게 훨씬 쉽다. G.F는 GFX잖아요. H에 GFX가 돼요. 그쵸? 그럼 GFX는 어떻게 돼요? G에 fx가 x 더하기 1,
gx는 x 더하기 1이니까 x가 쏘는 놈이 x일 때 쏘는 놈의 제곱을 해라. 쏘는 놈이 x 더하기 1이니까 쏘는 놈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h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쏘는 놈이 x일 때 그 쏘는 놈의 몇 배? 3배. 그럼 쏘는 놈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결론이 뭐하다? 동일하다. 이해가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다? 이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앞에 걸 먼저 합성하지 말고 뒤에 걸 먼저 합성해라. 배우셔야 돼요. 결합 법칙을 쓰는 이유는 뭐다? 앞에 거 먼저 합성해 놓으면 되게 복잡해 보인다. 뭘 먼저 해라?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합성할 때 쉬워진다. 물론 이거에서 써먹는 게 아니라 역함수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합성함수의 결합 법칙이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때 써먹을 거고요. 지금 뭐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도트를 쓰지 마시고 이제는 막바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막바로 계산하셔야 돼요. H. 얘도 어떤 거든 H 도트, G 도트, F면 순서대로 이 도트가 큰 가로, 이 안에 G, 그 다음에 얘는 작은 가로. 이렇게. 물론 얘는 큰 가로는 중가로로 치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막바로. H. 얘는 이 앞에 가로는 중가로로,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소가로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훨씬 더, 중가로는 개념이 없는데 합성함수일 때 큰 가로로 칠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앞으로 합성, 결합법칙 3개가 연산될 때는 막바로 뭐로 바꿔라? 도트는 가로로 바꿔라. 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결합법칙을 꼭 3개만 할 수 있느냐? 이럴 땐 어떻게 될 거냐? F 도트, F 도트, F 도트, F 도트. 합성을 여러 개 할 때. 이게 N개를 합성하래요. 몇 개를 합성하라고요? F가 N개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2개 합성하시고요. 3개 합성하시고요. 항상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서 F를 4개 합성해서, 그쵸? 합성해서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자, F. 조금 아까 fx는 x 더하기 1이었어요. 뭐였다? x 더하기 1. 그러면 f의 fx가 되니까 f의 x 더하기 1. 자, 쏘는 놈 더하기 1이었어요. 읽으세요. 얘가 x가 쏴요? 그럼 얘가 쏘는 놈. 쏘는 놈 더하기 1. 쏘는 놈 더하기 1. 그래서 뭐가 된다? x 더하기 2. 자, 2개를 합성했더니 x 더하기 2네요. 그럼 요 2개는 알아요. f에 얘가 뭐라고 했어? x 더하기 2. 이러면 쏘는 놈이 또 이번엔 뭐가 됐어요? x 더하기 2. 그럼 쏘는 놈 더하기 1에서 x 더하기 3. 3개 합성한 값이 x 더하기 3이었어요. 그럼 f에 큰 가로 열고 x 더하기 3. 쏘는 놈이 x 더하기 3 되면 쏘는 놈 더하기 1. x 더하기 3 더하기 1. x 더하기 4. 자, 제가 이런 합성할 때 쓰는 방법 보세요. 제가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 x라고 읽지 않고 쏘는 놈. 그쵸? 그럼 여기서 맞는 놈이 누구다? 쏘는 놈 더하기 1이 맞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얘가 쏘는 놈이 x 더하기 1이 되면 x 더하기 1이 되고 쏘는 놈 더하기 1. 쏘는 놈 더하기 1에서 x 더하기 2. 이번에는 2개 합성한 값이 x 더하기 2니까 쏘는 놈이 x 더하기 2가 되면 x 더하기 2, 쏘는 놈 더하기 1. 그래서 결론. 자, 4개 합성하니까 뭐가 됐어요? x 더하기 4. 규칙 발견하실 수 있어요? 3개 합성하면 3. 2개 합성하면 2. 그럼 n개 합성하면 x 더하기 n.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 2개일 때 x 더하기 2. 하나일 때 x 더하기 1. 3개 합성했더니 x 더하기 3. 4개 할 때 x 더하기 4. 이 정도 규칙은 발견하실 수 있어야 이런 n개짜리 합성, 뭐 이런 문제
다 똑같이 푸는데, 자, 2개 합성하고 3개 합성하고 4개 합성해서 그거에서 규칙을 찾아서 답을 쓰면 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n개 합성, 이것은 반드시 규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개 합성, 3개 합성, 4개 합성 해서 규칙 발견해서 답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결합법칙까지 했고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뒤쪽을 먼저 합성해라. 뭐라고요? 뒤쪽을 먼저 합성해라. 그게 훨씬 더 쉽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의 합성. 항등함수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쏘는 놈과 맞는 놈이 같다. 뭐라고요? 쏘는 놈과 맞는 놈이 같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y는 맞는 놈 y는 쏘는 놈 x다. 또는 뭐다? fx는 누가 썼어요? 여기서 x가 썼잖아요. 얘가 맞은 놈이야. x랑 얘랑 같다. 이게 합성함수에서요. 맞아요? 안 맞아요? 쏘는 놈과 맞는 놈이 같다. 합성함수 쓰는 법. 그 다음 만약에 fy가 썼어요. fy 값 y가 쏜 놈을 구하여라. 누가 맞아요? y가 맞죠. y가 쏜 놈은 쏘는 놈과 같으니까 y다. 똑같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런데 이 항등함수를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쓴다? identify 펑션이 돼서 i라고 합니다. 항등함수는 뭐라고 한다? 기호로 i라고 한다. 자, f.i랑 i.f를 보겠어요. 자, i는 쏜 놈과 맞는 놈이 맞아요? 그럼 f. x가 썼다고 생각해봐요. ix는 누구다? 누가 맞는다? x가 갖는다. 이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쏘는 놈과 맞는 놈이 같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ix인데 ix는 뭐다? 그냥 fx다. ix가 x니까. 그러니까 원래 fx야.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도 그대로다. 합성을 하나 안 하나 뭐하다? 같다. 자, 이러면 fx. 쏜 놈이 누구가 돼요? fx가 되잖아. fx가 되면 맞는 놈도 fx다. 맞아요? 항등함수의 정의예요. 쏜 놈과 맞는 놈이 같다. 여기서 연습했죠? 따라서 항등함수를 먼저 하든 안 하든 결론은 fx로 같아요.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결합법칙이 성립하며 유일하진 않아요. 역함수에도 해요. 하여튼간 항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며 그 다음 뭐다? 합성을 하나 안 하나 동일하다. 그럼 항등함수는 숫자에서 뭐랑 동일한가요? 연산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와요. 덧셈에서는 뭐? 덧셈에서는 항등함수에 관련된 게 뭐다? 0이었다. 연산을 해도 덧셈이란 연산을 해도 어느 순서를 바꿔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 덧셈에선 0. 항등함수 숫자에서는 0이 바로 그랬다. 덧셈에선. 곱셈에선 뭐예요? 곱하기 1이죠. 1은 곱하나 안 곱하나 동일하다. 이게 바로 항등함수.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항등원이라는 개념으로 배웠어요. 이것을 뭐로 배웠다? 항등원.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린 그런 말은 배우지 않아요. 여기서는 항등함수라고 배워요. 자, 항등함수는 뭐다? 세 번째. 합성 하나, 안 하나,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 아시겠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i는 있으면 무시하면 된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성함수 한번 보시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합법칙은 성립하는데 뭐부터 해라? 이렇게 있으면 뒤에 거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뒤에 거부터 합성하는 게 훨씬 쉽다. 대부분 그렇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 합성하는 것은 하나하나 뭐하다? 동일하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여기까지 오늘 합성함수의 성질이었습니다. 별로 좀 어렵긴 하지만 잘 보시면 합성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도트가 뭘로 바뀌면 된다? 가로로만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쓰여 있는 건 그냥 도트는 큰 가로, 중가로 이렇게 점점 안쪽으로 모여들기만 하는 가로만 치시면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합성함수에서 주의점보다 교환 법칙이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